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누적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어났고 의심 환자는 120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검사하게 돼 그 결과를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퓨얼셀이 새만금에 1,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두산퓨얼셀은 군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내년 4월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에 청소년 특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청소년 특화 공간은 마룡 청소년 거리 안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영등동이 청소년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084명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33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163명, 해외 유입 70명입니다. 사망자는 5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07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14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2명, 익산 36명, 군산 17명, 김제 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익산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761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4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오미크론 자체 검사가 하루 안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주요 변이 5종에 대해 확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정 검사는 질병관리청이 진행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4, 5일가량이 걸렸습니다. 자체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하루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감염자는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의심 환자는 120명입니다. 한편 익산은 유치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오늘 오전까지 101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고 나머지 81명은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소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새만금에 1,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오늘 군산시와 전라북도 또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에서 발전용 연료 전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새만금 그린산단에 첫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 입주하는 것입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09.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이곳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수소 연료전지 제조기업이 처음 입주합니다. 국내 최고의 수소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 퓨어셀이 익산에 이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두산 퓨어셀은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에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이렇게 다시 또 군산에 오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에서 날로 번창하시고 정말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군산 새만금에서 기업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발전용 연료전지는 안전성이 높아 3세대 연료전지로 불리고 있으며 순수 발전료율이 60%로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새만금 509에 1,437억 원을 투자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90명과 추가 고용 100명 등 190명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두산 퓨어셀은 익산에 본사와 공장을 둔 두산그룹 산하의 수소 연료전지 대표 기업으로 연매출 4,60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직접 고용과 함께 협력업체를 통해서 2,600여 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새만금에서 저희가 펼치게 될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저희 두산 그룹의 아주 큰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익산 제2산단에 1,1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이 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새만금까지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랄지 조선 쪽에 좀 편중돼 있던 산업 구조를 이제는 좀 새로운 미래 산업인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으로 좀 재편하고 있는 과정에 어쨌든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앞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두산 퓨어셀이 그런 새로운 미래 산업의 한 중심축으로 군산에 입주하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양광 산업이 안착한 새만금. 수소 연료전지까지 생산되면 군산이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군산 전북대병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사가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결정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1,853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내년 예산에 기본 실시 설계비 3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오는 202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지하 3층에 지상 8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됩니다. 성지 포장산업이 익산 제4 일반산단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성지 포장산업은 오늘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익산 제4 일반산단 13,223제곱미터 부지에 2023년까지 총 35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게 됩니다. 성지 포장 산업은 농산물과 공산품 등 제품의 포장 상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확대돼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어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내년 7월부터 지간선제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농촌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 노선을 통해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콜버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는 3년 전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어선 뒤 올해에만 2개 아파트가 잇따라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뛰는 이유는 일부 아파트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조성되다 보니 전체 사업비를 고려해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송지용 도의장과 송하진 지사는 오늘 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뼈대로 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3일부터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과 교육,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정헌일 익산시장이 민주당의 탈당 인사 복당 허용 방침에 따라 입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 탈당 인사들의 복당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당하는 탈당 인사들에 대한 선거 출마 벌점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시장 측은 민주당의 복당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해 입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 문화도시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도시 지정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정부 설득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별 사면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다면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들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에 청소년 특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청소년 특화 공간은 영등 상권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된 마룡 청소년 거리 안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영등동이 청소년들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현석 기자입니다. 영등동 패션 로데오 거리의 한 상가. 이곳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은 지난 2020년 세워진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의 최우선 중점 과제. 시는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8억 6천만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11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개관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화 공간 조성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익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어른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공간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쉼터를 원했습니다. 이에 시는 청소년 특화 공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공간과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 방침입니다. 어른들의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개입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며 진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익산시의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영등동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사업을 2022년도 눈에 띄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적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기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시대의 요구와 또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눈에 띄는 예산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특화 공간과 청소년 거리가 함께 들어설 영등동이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의 일부 시민단체가 새만금 육상태양관 구역에 제강 슬래그가 불법으로 쓰였다며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공무원, 시민발전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새만금 개발청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을 허가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든 제강 슬래그가 임의로 사용되는데도 관리 감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산항 부두 운영회사들이 임차부두 선석에 준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두 운영회사들은 2만 톤급의 경우 11m, 5만 톤급은 14m의 선석 수심이 확보돼야 하지만
칠부드는 각각 9.5m와 12m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군산해수청이 유지 준설 예산이 부족해 땜질식 준설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항선은 화물을 다른 항만에서 하역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수면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가방 등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평준화 고등학교의 내년도 평균 경쟁률이 각각 1.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의 평준화 일반고는 1,728명 모집에 1,783명이 지원했고 익산은 1,680명 모집에 1,745명이 지원해 1.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지만 지원자 수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사고 지원자가 포함돼 있어 실제 불합격자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동류를 스토리텔링한 백제 유등과 수상 유등, 백제를 품은 체험 등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한 점과 금마저수지와 서동공원에서 열린 야간 경관 전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익산 서동축제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익산 도심 속 생태공원인 송정제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송정제공원 저수지에 노후화된 울타리를 LED 조명 울타리로 교체하고 터널 분수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송정제공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점등되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전북도는 문화재생 사업 등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에 따라 전주 선미촌의 화재경계지구 해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선미촌에 있던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고 문화시설로 용도 변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미촌은 지난 2005년 7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감염병 전담병원에 수용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7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 날 고창의 한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왜 확진자냐며 병원이 검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덕진 선별진료소를 25일부터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확대 이전합니다. 전주시는 폭증하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실내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에는 현재 3개인 검체 채취 라인을 8개로 늘리며 화산체육관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대학교가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법무부의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는 이번 선정으로 이민자가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입니다. 군산시가 3년 연속 환경정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유역 7개 시군 가운데 수질 개선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시는 산업단지 사업장과 간담회를 열고 악취 저감 설비 시설 투자를 유도해 악취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년 동안 전라북도가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벼 재배 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 저탄소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우수기관에 선정된 농업기술센터는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현철 군산대학교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 단장을 맡으면서 상생 협약안을 도출하고 쟁점 사항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뤄진 미래차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군산 해경이 전복된 어선 승선원 4명을 구조한 태양 3호 고경석 선장에게 감사장과 인명구조 유공 명패를 수여했습니다. 고경석 선장은 지난 14일 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현장을 확인해 사고 위치 등을 해경에 신고하고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못한 상태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경석 선장은 뒤집어진 배를 보고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군산상고의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 기념 행사가 추진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조계현 기아타이거즈 전 단장, 우종삼 예결위원장과 함께 제26회 황금사자기 50주년 행사 등 군산의 체육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군산상고는 지난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연탄 만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남중동 통장협의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성산면 이장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나눔 실천을 함께하고 있는 군산 사람사랑치과가 580만 원 상당의 백미 200포를 수송동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익산도 영하 4도에서 영하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